빈혈의 자연치료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은 혈액에서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 또는 적혈구 세포에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빈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혈액 과잉 손실에 의한 빈혈, 적혈구 과잉 파괴로 인한 빈혈, 적혈구 생성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있습니다. 혈액 과잉 손실은 급성 혈액 손실과 만성 혈액 손실이 있습니다. 급성 혈액 손실은 그 증상이 보통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총 혈액량의 3분의 1 이상이 손실되면 치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성 혈액 손실은 위염, 치질, 월경 등 서서히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적혈구뿐만 아니라 오래된 적혈구도 순환을 통해 비장에서 먼저 제거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적혈구나 비정상 적혈구의 파괴가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신체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빈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처럼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헤모글로빈 합성 질환이나 외상 또는 동맥 내 난류 때문에 생기는 기계적 손상, 유전적 적혈구 효소의 질환, 비타민 또는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과잉 파괴되게 됩니다. 적혈구 생성 결핍은 빈혈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적혈구 생성 결핍의 가장 주 원인은 영양 결핍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철,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적혈구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소적혈구성 빈혈이라고 부르고, 엽산과 비타민 B12 결핍은 적혈구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대적혈구성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빈혈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철결핍입니다. 하지만 빈혈이 철결핍의 최종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철 수치는 에너지 생성과 대사에 관여하는 철 의존성 효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철 저장량을 측정하는 최고의 검사는 혈청 페리틴 검사입니다. 철결핍은 철 요구량 증가, 식이섭취 감소, 철 흡수력 또는 이용률 저하, 출혈, 그 밖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납니다. 철 요구량 증가는 성장기인 신생아와 청년기, 임신 및 수유기에 일어납니다. 철 흡수량의 감소는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흔히 위산 분비의 부족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한 만성설사, 흡수 불량, 외과적 위장 제거와 제산제의 사용 등으로 인해서 철 흡수량이 감소됩니다. 가임 여성의 가장 흔한 철 결핍 원인은 혈액 손실입니다. 이 혈액 손실은 보통 월경 출혈 과다로 인해 생깁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섭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일어납니다.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산이 음식에서 B12를 분리한 다음 소장 내에서 내부인자로 알려진 물질과 결합해야 됩니다. 내부인자는 위장의 벽세포에서 분비되는데, 벽세포는 내부인자뿐만 아니라 위산의 분비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위산, 내부인자, 트립신을 포함한 충분한 췌장효소, 그리고 비타민 B12와 내부인자 복합제가 흡수되는 부위인 회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의 섭취 부족은 주로 엄격한 채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는 이제 보충제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의 체내 저장 기간은 3년에서 6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이 섭취 부족이나 내부인자의 불충분한 분비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나 6년 정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엽산결핍은 흔한 비타민 결핍 중의 하나입니다. 비타민 B12와 달리 신체는 많은 잉여 엽산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체내의 엽산은 한두 달 정도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엽산결핍은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알코올 말고도 항암제, 간질약, 경구피임제 등 엽산결핍을 불러올 수 있는 약물들은 다양합니다. 또한 만성설사, 소화지방변증, 크론병과 같은 흡수 불량성 환자에게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엽산결핍은 비타민 B12 결핍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유형의 빈혈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엽산 보충제가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엽산과 비타민 B12는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유형의 빈혈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송아지 간입니다. 송아지 간에는 철뿐만 아니라 모든 비타민 B군이 풍부하며 정상 적혈구 생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도 모든 유형의 빈혈 환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 채소는 철분과 엽산 같은 중요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천연 지용성 엽록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엽록소 분자는 헤모글로빈 분자와 유사합니다. 지용성 엽록소는 흡수가 되지만 수용성 엽록소는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 치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이 풍부한 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간과 녹색잎 채소 외에도 건조콩, 당밀, 육고기, 건조과일, 아몬드, 조개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식이철분의 흡수력을 상당히 높여주며 체내 철분 저장량을 늘려줍니다. 식사 때마다 500mg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차나 커피, 밀기울, 나난과 같은 식품과 제산제와 과잉 칼슘 보급제는 철분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식이형 철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햄철과 비햄철이 있습니다. 햄철은 철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황산 제일철과 푸마르산 제일철과 같은 비햄철의 흡수율은 공복 시에는 2.9%,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는 0.9%입니다. 이는 햄철의 흡수율 35%보다 훨씬 낮습니다. 더욱이 햄철은 비햄철을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심, 헛배부름, 설사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햄철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철분 보충제는 비햄철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햄철이 더 잘 흡수되지만 같은 양의 철분을 흡수하려면 비햄철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비햄철의 최적형은 숙신산 제일철입니다. 비타민 B12는 육류에서만 충분한 양이 발견됩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은 대체 비타민 B12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활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 보충제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비타민 B12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시아노코발라민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의 활성형은 메틸코발라민과 아데노실코발라민이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메틸코발라민이 가장 유용한 형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경우 내부 인자와 위산, 췌장 효소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지만은 고용량 경구 투여 시 단순 확산을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한 달 동안은 2000 마이크로그램씩 복용하고 이후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씩 복용 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은 간과 아스파라거스, 콩, 효모, 진한 녹색잎 채소, 곡물 등이 있습니다. 엽산은 열과 빛에 파괴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는 신선하게 먹거나 살짝 조리해 먹어야 됩니다. 엽산의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10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한 달 이상 섭취해야 됩니다. 엽산은 폴산과 폴린산 형태로 유용합니다. 폴린산은 엽산의 최대 활성형이며 엽산보다 인체 저장력을 활성화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